대전 외곽의 여름비가 지나간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젖은 흙에서는 부드러운 냄새가 올라왔고 담장 밑에는 방울토마토 잎이 빗물을 털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박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밭을 가리키며 올해는 토마토가 아주 잘 큰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줄기는 길었고 잎은 짙은 초록빛이었고 한 포기 한 포기가 작은 숲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가까이 다가가 잎 사이를 조심스럽게 벌려보았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꽃은 드문드문 보였고 작은 열매 몇 개는 잎그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는 오래 젖은 잎도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마당 한쪽에는 세 포기의 방울토마토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크지도 않았고 잎이 유난히 무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줄기는 지주에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아랫잎은 정리되어 있었고 햇빛이 열매 사이로 고르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열매들이 한 송이씩 아래로 무겁게 달려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토마토를 볼 때 먼저 잎을 봅니다. 잎이 많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줄기가 길면 잘 자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크게 보이는 것과 많이 열리는 것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물이 가진 힘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토마토를 더 많이 심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심은 몇 포기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입니다. 작은 텃밭에서도 베란다 화분에서도 원리를 알면 수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서두르지 말고 잎보다 안쪽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꽃이 어디에 있는지, 열매가 햇빛을 받는지, 흙이 너무 젖어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 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토마토는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자라는 작물이 아닙니다. 조용히 물을 받고 햇빛을 받고 뿌리로 숨을 쉬며 남은 힘을 꽃과 열매로 보냅니다. 그래서 토마토 농사의 시작은 더 크게 키우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고르고 곁순을 정리하고 지주를 세우는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이 모이면 몇 포기의 토마토도 밥상 위에서 분명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날 아침 붉은 열매 한 줌으로 조용히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박철수는 김영수의 방울토마토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기 밭의 토마토는 키도 더 크고 잎도 훨씬 많은데 왜 열매는 오히려 적어 보이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그 마음을 아는 듯 천천히 잎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자라는 힘과 열매 맺는 힘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토가 키를 키우고 잎을 넓히는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잎이 있어야 햇빛을 받아 힘을 만들고 줄기가 있어야 꽃과 열매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모두 잎과 줄기로만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싱싱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꽃이 약해지고 열매가 작아지고 익는 속도도 고르지 않게 됩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집안 살림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저기 작은 지출로 다 흩어지면 정작 밥상에 올릴 중요한 것은 부족해집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과 물과 흙에서 얻은 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쓰게 하느냐가 수확을 가릅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자기 밭을 다시 보았습니다. 굵은 줄기 옆으로 곁순이 많이 나 있었고 오래된 잎이 아래쪽을 덮고 있었으며 새 잎은 계속 위로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토마토가 잘 큰다고만 생각했지 그 힘이 열매로 가고 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토마토를 키운다는 말보다 토마토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는 말이 더 맞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작은 텃밭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넓은 밭이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집 뒤 작은 땅이나 베란다 화분에서는 햇빛도 공간도 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가지를 다 살리려고 하면 식물은 스스로와 경쟁하게 됩니다. 잎은 잎대로 빛을 가리고 줄기는 줄기대로 물을 나누어 쓰고 열매는 늦게 크거나 작게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토마토를 크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뿌리가 편하게 숨쉬고 줄기가 무리 없이 서고 꽃이 햇빛을 받고 열매가 차분히 자라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영수의 세 포기 방울토마토가 박철수의 무성한 밭보다 좋아 보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덜 복잡해서 햇빛이 들어가고 덜 욕심내서 힘이 모이고 매일 조금씩 살펴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는 그날 처음으로 잎의 양보다 열매가 놓인 자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는 다음으로 흙을 보자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아래에서 뿌리가 답답하면 토마토는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잎과 줄기를 아무리 잘 정리해도 아래에서 뿌리가 편하지 않으면 토마토는 오래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박철수를 데리고 먼저 흙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손으로 젖은 흙을 한 줌 떠서 가볍게 쥐었다가 펼쳐보았습니다. 흙이 손바닥에서 단단한 떡처럼 뭉쳐 있으면 뿌리가 지나가기 어렵고 물도 한 곳에 머물기 쉽다고 했습니다. 토마토는 겉으로 보이는 줄기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박철수는 그동안 좋은 흙이라면 거름이 많이 들어간 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토에게 좋은 흙은 무조건 기름진 흙이 아니라 뿌리가 숨 쉴 틈이 있고 물이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너무 빨리 마르지 않는 흙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뿌리가 답답해지고 반대로 물이 너무 빨리 빠지면 더운 날에는 금세 지칩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텃밭에 심을 때는 땅을 너무 깊게 뒤집기보다 굳은 부분을 풀어주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두둑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나 마당 한쪽 화분에 심는다면 작은 화분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한 포기마다 적어도 20리터 이상, 가능하면 30리터 정도의 공간을 주면 뿌리가 훨씬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화분 바닥에는 물 빠짐 구멍이 제대로 있어야 하고 흙은 채소용 흙에 완전히 부숙된 퇴비와 마사토나 펄라이트처럼 공기를 만들어주는 재료를 알맞게 섞었으면 좋습니다. 김영수는 특히 덜 썩은 거름이나 아직 발효 중인 재료를 뿌리 가까이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속이 편해야 밥을 잘 먹듯이 뿌리도 주변이 안정되어야 물과 양분을 잘 받아들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뿌리가 편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흙을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자기 밭 아래쪽을 다시 보았습니다. 토마토가 위로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래에서 먼저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흙이 준비되면 다음은 햇빛과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뿌리가 편히 앉았다면 이제 그 뿌리가 매일 어떤 리듬으로 물과 햇빛을 만나는지가 수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흙이 자리를 잡으면 토마토는 그 다음부터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모읍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물조리개를 들기 전에 먼저 햇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물 주는 법을 배우러 왔는데 왜 하늘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토마토는 사람의 칭찬을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먹고 큰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외곽의 작은 마당도 하루 종일 같은 빛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침에는 담장 옆이 밝고 점심에는 처마 그림자가 내려오며 오후에는 옆집 지붕이 긴 그늘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는 밝아 보여도 실제로 햇빛이 직접 닿는 시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꽃을 만들고 열매를 키우려면 가능하면 하루 6시간 안팎의 직접적인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분은 손이 편한 곳보다 햇빛이 오래 머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는 것보다 일정하게 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완전히 말리고 다음 날은 한꺼번에 흠뻑 주면 뿌리가 리듬을 잃습니다.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는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김영수는 손가락으로
흙 윗부분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겉은 말랐지만 아래가 아직 촉촉하면 조금 더 기다리고 아래까지 가볍게 말랐을 때 아침에 천천히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물은 표면만 적시지 말고 뿌리 쪽까지 내려가게 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비가 자주 오면 물을 보태는 것보다 빠지는 길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화분 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았는지, 아랫잎이 젖은 흙에 닿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장마가 지나고 햇볕이 강해지면 화분의 흙은 생각보다 빨리 마릅니다. 그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흙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박철수는 그날부터 물조리개를 들기 전에 먼저 하늘과 흙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햇빛과 물의 길을 알았으니 다음은 줄기 안에서 힘이 흩어지지 않도록 정리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곁순과 아랫잎을 그냥 두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햇빛과 물의 길을 확인한 뒤 김영수는 박철수의 토마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무성한 잎 사이로 손을 넣어 줄기와 잎이 만나는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이것이 곁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아까운 표정으로 그 작은 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두면 언젠가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곧장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잎을 조금 벌려 안쪽을 보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작은 열매와 서로 겹친 잎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지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곁순이 너무 많으면 식물은 바빠집니다. 물도 나누어 써야 하고 양분도 나누어 써야 하고 잎끼리 햇빛을 가립니다. 결국 겉은 풍성한데 안쪽 열매는 늦게 크고 맛도 고르지 않게 됩니다. 작은 텃밭이나 베란다에서는 원줄기 하나로 키우거나 건강한 곁순 하나만 더 남겨 두 줄기로 키우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두 줄기로 키울 때는 첫 꽃송이 아래쪽에서 힘있게 나온 곁순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어릴 때 조금씩 정리합니다. 곁순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작을 때 정리하면 식물이 덜 힘들어합니다. 너무 굵어진 뒤에 자르면 상처가 커지고 줄기도 더 쉽게 흔들립니다. 아랫잎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흙에 닿는 잎, 누렇게 변한 잎, 비가 온 뒤 오래 젖어 있는 잎은 조금씩 덜어냅니다. 다만 잎을 한꺼번에 많이 따면 안 됩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 열매로 보낼 힘을 만드는 곳입니다. 줄이는 일도 필요하지만 남기는 일도 필요합니다. 2탄 마지막으로 지주를 세워 줄기를 받쳐줍니다. 끈은 너무 꽉 묶지 말고 줄기가 굵어질 자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주에 기대어 선 토마토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도 고르게 받으며 열매가 땅에 닿지 않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정리한다는 말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열매가 자랄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관리의 눈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토마토는 이제 키만 키우는 시기를 지나갑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이때부터는 손길도 조금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줄기를 더 크게 만들겠다는 마음보다 피어난 꽃이 잘 머물고 작은 열매가 차분히 자라도록 도와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도 더 들쑥날쑥 주면 안 되고 거름도 한꺼번에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잎만 무성하게 만드는 거름을 계속 많이 주면 식물은 다시 잎을 키우는 쪽으로 힘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김영수는 지주를 아주 가볍게 톡톡 건드렸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바람이 적은 날에는 꽃가루가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꽃송이가 살짝 떨릴 정도로만 도와주면 됩니다. 베란다처럼 바람이 약한 곳에서는 이런 작은 손길이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이 지고 작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잎 뒤쪽과 줄기 아래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딧물이나 응애, 온실가루이 같은 작은 벌레는 처음부터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매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물을 주기 전이나 수확하기 전에 잎 뒷면을 한번 들춰보고 아랫잎이 젖은 흙에 닿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비가 온 뒤에는 특히 통풍이 중요합니다. 잎이 너무 빽빽하면 습기가 오래 머물고 작은 문제가 커지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리의 기억입니다. 작년에 고추, 가지, 감자를 심었던 곳에 올해 바로 토마토를 심으면 비슷한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텃밭이 넓지 않다면 완전히 자리를 바꾸기 어렵겠지만 남은 뿌리와 줄기를 깨끗이 치우고 흙을 보충하고 바람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토마토를 심은 자리를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확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키운 열매도 언제 따느냐에 따라 밥상 위의 기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확 이야기가 나오자 박철수는 가장 먼저 빨갛게 익은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색이 보이는 대로 손으로 잡아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열매도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먹을 토마토라면 나무에서 충분히 색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만졌을 때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가볍게 돌렸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밥상에 올리기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나 하루 이틀 더 두고 먹을 것이라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색은 분명히 올라왔지만 아직 너무 무르지 않은 열매가 좋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줄기가 다칠 수 있으니 손으로 살짝 돌리거나 깨끗한 가위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영수는 열매를 따는 일도 수확이지만 다음 열매를 위해 나무를 아껴주는 일도 수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작은 접시에 방울토마토 한 줌을 담았습니다. 많다고 자랑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색이 고르고 단단했으며 밥상 한쪽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접시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토를 많이 거두는 길은 무조건 많이 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몇 포기를 제대로 보고 흙을 편하게 만들고 햇빛을 찾아주고 물을 일정하게 주고 곁순과 아랫잎을 정리해 주는 데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은 서두르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살피는 사람에게 조금씩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잎의 색으로, 내일은 꽃의 방향으로, 어느 날은 붉어진 열매로 대답합니다. 토마토를 기르는 일은 단순히 먹을 것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손이 닿은 흙이 다시 밥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토마토는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집 뒤 텃밭입니까? 마당 한쪽 화분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작은 변화와 수확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추, 오이, 상추, 깻잎처럼 한국의 작은 텃밭에서 자주 만나는 작물들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토마토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아침 물 주는 시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